김포 시민의 목소리 아우성 그 10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시민의 목소리 아우성 개소식 이후로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경제진흥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 오늘 오셨답니다. 네,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시청 일자리 경제과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경익이라고 합니다. 오, 목소리 좋으세요. 네. 방금 전에 경제진흥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과가 두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오. 예. 워낙 사업 분야가 넓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하라는 의미로, 일자리 경제과, 또 기업 지원과, 이렇게 두 개의 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거기 안에 일자리 경제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네네.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움을 주셨다고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지난 연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고, 그 지원금을 통해서 김포 온에어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또 주신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좀 더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저희 김포 온에어에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들었던 그 교육 클래스가 뭐죠? 저희 아카데미 명칭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김포시 제13기 베이비 부머 청년 등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베이비 부머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 시기가 되고 있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청년들도 취업에 대한 혹은 창업에 대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여는데 거기에 사회적 경제라는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기업들을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1,000만 원을 버실 수 있나요? 네, 1,000만 원이라는 창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그 분야를 어렴풋이 네. 그냥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모르겠다. 네. 이런 분도 있고, 나는 사회적 기업 들어봤다. 네. 저기 무슨 위켄 쿠키라고 장애인들 고용하는 네.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혹은 아름다운 재단의 아름다운 가게, 네. 되게 좋은 일하는 곳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는 어렴풋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을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예,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회적 경제 베이비 부머 청년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라고 그랬나요? 베이비 부머 청년 등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 포스터가 이제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이런 데 많이 붙어 있지만, 이걸 본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뭐지? 예, 청년 베이비 부머는 알겠고, 청년도 알겠고, 지원금을 1,000만 원 주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사회적 경제가 뭐지? 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은 뭐다? 사회적 경제란 뭐다? 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해주신 아름다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인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게
사회적 경제에 소속되어져 있는 건지는 알겠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센터장님으로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네. 하여튼, 제가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네. 무엇인지. 예.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개념은 아닌데, 네네.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일반적인 기업하고의 다른 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하기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이 있고 또 혹은 주식회사라든가 또 자선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회사라고 하면은 자신의 수익을 위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네, 기업의 예. 목적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경제, 특히 사회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혼자서 뭘 한다라는 의미가 사실 아니잖아요. 공익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 네. 그래서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기업의 활동을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 건 맞고, 네. 그런데 사회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수익을,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목적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목적. 소외계층을 네, 위한. 뭐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네. 또 멀리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온 결혼이주 여성이라든가 혹은 좀 학력이 굉장히 낮아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탈 주민이라든지 또 나이가 이제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객관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연령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업. 그렇죠. 그런 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한 가지 유형에 속하고요. 네. 또 이제 그런 일자리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김포의 마을 소식을 전하고 마을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포 온 에어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목적이 일부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단순히 이제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 돈을 버는데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우리 마을 공동체 소식도 전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의 여러 가지 권익을 목표로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넓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거나 지역사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력도 깎아야 되고 하청업체도 조금 안 좋게 해야 되고 거래도 조금 싸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가고 좀 더 공동체성과 연대를 좀 가지면서 사람들끼리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생긴 게 사회적 경제 그렇습니다. 시스템인 건가요? 예, 아주 공부를 잘하셨네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면 그야말로 국가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교육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곳이 저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클래스 교육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모집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모집 기간은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고요. 되게 짧게 남았는데. 저희가 물론 이제 홍보 기간은 그 전부터 홍보를 해왔어요. 네. 포스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문자 네. 또 그 개별적인 연락 이런 네. 걸 통하고 또 지인의 소개를 권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집을 해왔고요. 네. 또 이제 특별히 온에어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네, 마지막에 좀 정말로 적극적인데 미처 몰랐다. 정말 나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회적 목적으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체화해서 이쪽에서 교육을 듣고
또 창업지원금도 받아서 이 진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모시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육기간이 꽤 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10주의 교육 과정이고요. 네. 일주일에 2회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고 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많은 기간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떤 기업을 창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또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시장 조사라든가 또 나의 어떤 어렴풋한 아이디어가 정말 이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조사하고 모의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컨설팅도 받고 이러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10주 동안. 오. 굉장한 기회죠. 무료로. 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이라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교육도 듣고 내가 어렴풋하게 알았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아이디어에 머물렀던 것들을 사업계획서로 작성해서 구체화해보고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머릿속에만 머물렀던 게 어떤 글로서 계획서로서 발표가 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또 첨삭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창업을 해야 실패율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도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10주가 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쉬운 기간일 수도 있어요. 좀 더 길게 받을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의 교육 과정은 10주로 끝나고 시에서 그 10주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수한 아이템을 시 안에서 5개 정도를 선발을 할 계획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5개를 선발하면 그 5개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 교육을 따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4회차 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은 발표한 사업 계획서를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약간 어려운 말로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게 보완을 해드리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1대1 방식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한글만이 아니고 파워포인트라고 해서 PT용으로 제안서를 만들어 볼 수 있게 연습, 또 그 대중 앞에서 5분 안에 자기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발표할 수 있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교육을 4회차 동안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창업 오디션이라는 대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진출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실 마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지난 연도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저는 원래 물레동이라는 영등포에 소속되어져 있는 물레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돼서 굉장히 힘든 실정에 놓여져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창업 어떻게 보면 조금 영리적인 목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창업 지원금을 좀 얻고 싶은 마음에서 참여하게 됐던 거죠. 네. 그거를 보게 됐던 게 예비군을 하고 나서 아. 총기를 반납하는데 거기 바로 앞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준다고 하길래 네. 바로 이제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죠. 네네. 그래서 봤더니 마감일이었던 거예요. 제 예비군 날이. 그렇군요. 근데 예비군이 한 8시나 7시에 끝나니까 네. 이걸 지금 내서 네. 신청을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네,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집에 가서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혀 사회적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몰랐었다? 몰랐었죠. 네. 몰랐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경영학과를 전공했거든요. 아.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기업이라 하면 수익이 목적이고, 그렇죠.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의 제가 가지고 왔던 그 사업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 자체는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고 사람들한테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알려가지고 사업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더 컸었어요. 네. 근데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제가 듣고 나서 네. 좀 더 눈을 좀 다른 곳에 돌릴 수 있게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아주 좋은 일을 했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김포 온에어라는 거를 저희가 시작하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뭐 그 김포 온에어가 탄생된 가장 기초가 됐었던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렴풋하게 그런 몰랐던 분들도 혹은 조금 알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듣고 내가 그냥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 혹은 개인 사업으로 혹시 해봤는데 잘 안 됐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가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미처 몰라서 그런 것들을 활용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회에 요즘에 또 사회적 경제는 대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이제 저성장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옛날처럼 대기업에 많은 돈을 혹은 세금 혜택을 주고 수출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서 행복할 것이다. 그건 옛날에 산업화 시대 때의 네.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이제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줬던 게 사실이었고 일정 부분 그게 맞는 말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올라간 것까지는 맞는데 과연 향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 마인드와 그런 체제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일부 대기업이 위주로 성장을 하는 게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요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100만 원을 벌더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버는데 한 사람이 9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뭐 몇만 원씩 가져가는 사회는 행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목적을 가진 기업, 예를 들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그렇게 골고루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봐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성장률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여러 사람이 골고루에게 형평에 맞게 그 골고루 분배가 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질적으로 행복한 사회가 갈 수 있는 요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사람들에게 그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몰랐던 아이디어도 샘솟는 거고 전체적으로 국가나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대세이고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상 잠깐 실행을 했다가 또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심이 또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네.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거 잠깐 했다가 또 정책 바뀌면 지원도 사라지고 혜택 같은 것도 없어지고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좀 더 뭐 어려움이 더 많을 거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네네. 정치적으로 후보들이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네. 이제는 저성장 시대이고 네. 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서구화되고 선진화된 나라는 이미 사회적 경제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정치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지만 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게 지금 정말로 예전 같은 그런 마인드와 방식으로 정말로 이게 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됐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예. 많은 시민들이 촛불에도 나가시고, 정치적으로 뭐 얘기 꼭 안 해도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네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수출 위주의 그렇게 방식이 과연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느냐라는 건 다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는 필수적이고 정치적이지 않고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200년, 300년 전부터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되고 수출 위주의 정책을 폈고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가 성장했던 나라들도 그런 저성장 기조에 갔을 때 혹은 그런 산업주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대자본의 그거에 따라 경제가 흘러갔을 때 대안으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100년, 200년 앞서갔던 나라가 다들 사회적 경제가 일부 보완 수단으로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정책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리라고 보진 않고 그만큼 시민 의식이나 사회적인 그 토대, 자본들이 그런 것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시민 스스로의 노력으로라도 생길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에서 이 아카데미를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지가 13회라고 되어져 있는데 네. 그럼 13년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 1년에 이제 네. 뭐 평균 2차례 정도씩을 네.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6년 차, 예, 오. 6년, 7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 숫자적으로는 아직 김포시가 사회적 경제의 그 성장기라고까지 보기도 좀 어렵고 네. 그냥 태동기에서 조금 발돋움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작년이 뭔가 계기가 많이 되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이요? 네, 그러니까 저 김남두 이렇게 대표님을 비롯해서 그 11기 이후부터 여러 가지 자발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이전부터의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서 가는 거라고는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시기가 되면 도약을 하는 단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대외적으로 평가하기에도 김포가 사회적 경제 쪽에서 뭔가 싹이 움트면서 발돋움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김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 속에서 김포라는 곳이 꼼지락꼼지락 되는 것들이 네. 다 보이겠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가 경칩이었나요? 그렇죠. 개구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깨어나는. 네. 네. 지금 김포의 사회적 경제가 그런 시기를 경칩을 좀 벗어나고 있다. 예. 제가 자연 현상으로 빗대서 말한다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이제 느끼는 거는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문의하는 거라든지 또 자발적인 노력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지원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시기 이때만 문의가 온다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 스스로들 커뮤니티를 만드시고 또 노력을 하시고 또 먼저 앞서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해야만 연락을 받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많이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태동기, 예, 조금만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드리면 예,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가 어떻게 기관이 어떻게 돼 있죠? 아, 지원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네.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네.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아시는 따복 공동체도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김포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네. 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이 방송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눈으로 확인하고 네.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느 곳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그런 걸 볼 수 있는지. 일단은 김포 안에 있는 시민이라면 네. 김포에서 사업을 하시는 그 대표자님이라면 네. 일단 김포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찾아주시는 게 네. 가장 그 자신이 원하는 궁금해하는 내용을 예, 가장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 네. 이제 크게는 이제 경기도 안에서 네. 이제 찾는다면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의정부 사무실과 수원 사무실 두 군데로 돼 있거든요. 그쪽도 상시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립에 대한 거, 제도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물론 문의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그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들, 지원제도,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든 사업에 대한 것들을 위탁을 맡긴 곳이에요. 총 본산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또 시 지자체별로 이제 위탁을 따로 줘요. 그래서 그게 뭐 서울시, 경기도, 각 도, 광역시 이런 식으로 각 위탁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탁 기관에서 인증이나 컨설팅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예. 또 궁금한 게 사회적 기업 하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또 듣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원이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서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나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싶어요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닌가 봐요. 네, 그건 아니고 사회적 기업 준비 창업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요건에 해당이 되고 요건을 갖추고 나면 그 지자체라든가 도 이런 데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차례의 기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고 그 공고에 따라 내가 요건을 갖췄으면 요건을 갖춘 서류 이런 걸 제출을 하고 또 현장에 전문가들이 와서 그 방문을 하여 서류와 이게 현실이 정말 일치하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사를 통해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의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 심사를 통과하면 도 심사로 넘어가고 도에서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 예비라는 타이틀이 왜 붙는지가 또 궁금할 거예요. 네. 사회적 기업은 뭐고 예비는 뭐냐? 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심사를 거쳐서 왔는데 네. 고작 된 게 예비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는 뭐야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예,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레 그렇죠. 겁먹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이제 예비라는 걸 달아놓은 거는 네. 이제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이 되기에는 아직 한 2가지 정도가 부족한데 2가지. 딱 2가지. 혹은 2-3가지겠죠. 근데 이제 네. 딱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건에 7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2가지 정도가 부족하지만 네. 나머지는 다 갖추고 있다. 네. 그러니 우리가 2년 동안 지원을 해둘겠다. 아. 그러니 그 사이에 인증,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라. 그게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주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더 갖추고 기업 내부에서 좀 더 그 요건을 요건을 갖춰라. 갖추고 2년 뒤에 또 심사를 하겠네요. 1년 안에 갖추면 1년 안에 할 수도 있겠죠. 네. 아. 기업의 노력이 더 잘 성과가 나와서. 아. 그래서 이제 예비란 타이틀을 단 거는 기업을 위해서 달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7가지 요건 중에 2가지가 좀 부족하다. 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넓게 보면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하니 예비라는 타이틀을 앞에다 붙인 거죠. 하지만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가 좀 육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인증, 정식의 사회적 기업이 되십시오. 라고 만든 게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가 그럼 뭐냐? 라고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이랑 네. 또 기업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좋은 그 공익적인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돈을 벌고 수익을 내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수익이 나서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요건을 갖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가 있어요. 처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이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 보이는 정도까지는 가야 예, 된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달성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요건일 수 있거든요. 초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2가지 요건이 조금 부족해도 예, 나머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근데 그 나머지 요건은 이제 법인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네,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법인이면 그 회사의 뼈대,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정관에 우리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3분의 1을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 또 혹은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청산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청산 시에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 3분의 1을 공익을 위해 기부해야 한다. 헐. 이런 내용이 정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어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네. 그 일반적인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그런 거 취지에 공감하는 분이어야 예, 사회적 기업을 경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관을 갖추고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예, 그다음에 법인 형태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매출이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예,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이제 예비라는 타이틀을 주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요건을 갖추는 데는 일부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좀 지속성이 있는 매출이어야 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까지 갖춰야 이건 인증받을 수 있다. 근데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도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은 이사회가 예, 있어야 사장님이 된다는 혼자서 거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근로자, 네.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종업원의 의견도 예, 민주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하여 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갈 수 있게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장님 혼자서 그냥 하는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다 실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그 다수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고 특히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초기 사업하는 분이 모든 여건을 다 갖추면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 그래서 네네. 그렇죠. 이제 단서로서 두 가지 정도는 네. 한 2년 안에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을 해서 갖춰달라. 하지만 우리가 나머지를 갖추고 있으면 2년 동안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2년 이후 이제 최장 3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시게 되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이 되는 거고 최장 그래서 토탈 5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받고 나서는 영구적으로 내가 싫어서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 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구나.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궁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블랙홀로 들어가는 그래서 느낌인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내가 게요? 처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던가.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 쪽은 임원만이 아니라 같이 종업원, 구성원들도 같이 계속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라 하면 물론 이론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선진지라고 하잖아요. 네. 선진지 교육을 또 들으실 수도 있고 또 방문도 해보실 수도 있고 해외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해외 사례를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초심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그럼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까? 개인 사업이나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왜 이 선택을 했을까? 지금 저희가 이제 벌써 녹음을 30분이 벌써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교육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조금 참여를 해서 같이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뭔가 꽁냥꽁냥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이라거나 뭐 그러신 분들에게 참여를 좀 네. 네. 일단은 김포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가 벌써 13기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제가 제일 그 중요하게 보는 점 그런 거 중에 하나는 일단은 사회적 경제가 뭔지가 궁금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에는 관심이 없다든지 네. 혹은 물론 창업지원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회적 경제가 뭔지 내가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과
내가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이면 청년으로서 혹은 중장년이면 중장년으로서 본인이 살아왔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이게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목적이 있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키워드, 사회적인 목적, 공공성, 또 이제 그게 기업이라는 거하고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의 관심사 중에 중요한 혹은 아주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으셔야 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는 아이디어는 정말 탁월하고 기발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실행을 해 왔었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거는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거나 이런 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자신이 해왔던 행동이나 그 사업의 형태가 몰랐지만 하고 보니 이쪽에 굉장히 가까울 수 있는 분도 있다고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죠. 개념을. 근데 내가 살아왔던 게 크게 여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예,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예, 이거를 좀 개념적인 부분이라든가 전문가의 컨설팅이라든가 또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서로 구체화해보는 시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렴풋하게 그냥 나의 사업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회적 목적이 일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해 나간다면 이왕에 하는 사업인데 사회적인 목적에 조금만 더 그런 것들을 가다듬어서 예, 갈 수 있겠다라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젊은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금까지의 전문적인 역량이라든가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선택했던 방식에서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의 선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이제 인생 후반전은 이런 의미의 그런 것들을 공익성 사업을 사회적인 위해서. 목적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단순히 수익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업의 유지성이 가면서도 그 공익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결합이 되면 더 의미가 있고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도 꽤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이런 아카데미를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또 이 안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네. 굉장한 기회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과 커뮤니티, 교류를 하시고 또 아카데미가 끝나고도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예, 나의 노력과 그분들의 생각과 노력을 같이 해서 뭔가 유대를 만들어가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찾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아카데미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은 어떻게 이걸 신청할 수 있죠? 일단 신청하는 방법은요. 네.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예, 저희 그 수강생 모집하는 배너와 게시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수강 신청서를 다운받아 예, 작성하셔서 여기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되고요. 네. 또 아니면 전화로 예, 거기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예, 간단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서 사인을 통해 접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방법. 수강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 접수하시고 예, 하시면 저희가 이제 접수 완료됐다라는 거를 전화로 혹은 메일로 회신을 해 드립니다. 네. 혹시 인터넷 사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전화를 하시고 한 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포상공회의소 2층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내방을 하셔서 네. 거기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표번호가 어떻게 되죠? 980에 네. 2268번입니다. 031 980에 2268. 네. 오늘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 김포 온에어에 오셔서 방송 같이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교육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고 좀 더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1,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탐이 나서 이 교육에 참여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제 생각에서는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주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함께 공부하다 보면은 그 생각 자체가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경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청곡을 받고 있어요. 아, 네. 신청곡 요즘에 좀 자주 들으시는 곡 있나요? 글쎄요. 없어요? 좋아하시는 곡이라도. 아, 좋아하는 곡이요? 네. 저도 좀 중장년 세대를 위한 노래를. 네. 그러면 지금 바로 틀어주나요? 네, 바로 틀어줍니다. 네. 안치환이고요. 가수는. 네. 노래는 귀뚜라미. 귀뚜라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 환의 귀뚜라미 들으시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내 미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요 풀리벗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며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더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 위로 실려갈 수 있을까 지금은 매 밑